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 시화호. 일상 곁에서 생명의 터전이 되는 호수가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준공과 함께 오염이 시작돼 죽음의 호수로 전락했던 시화호가 생태 환경의 보고로 탈바꿈하기까지의 기적의 여정.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의 30년을 돌아봅니다. 시화호는 정부가 수도권 내 인구와 산업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반월 특수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1994년 1월 24일 시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수 용량 3억 3,200만 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 시화 방조제의 길이는 무려 12.7km입니다. 하지만 완공과 함께 시작된 오염. 1996년 8월엔 시화호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97년도 인공위성, 구글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시화호 안쪽은 아주 검은 물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깥쪽은 외해인데 이 인천 앞바다 쪽은 이제 파란 물로 돼 있어서 극명한 대비가 되는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시화호가 당시 가장 나빴을 때가 COD 기준 따지면 17.4 ppm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빌려보면 죽은 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 불가능한 물.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인간이 활용하지 못하는 물, 즉 죽은 물이라는 뜻에서 죽은 호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998년 해수를 전면 유통시키고 이어서 담수화를 포기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화호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수질 오염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썼던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가 각종 철새와 수달 등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호수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정부, 지자체, 환경운동가,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질 개선에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생태계가 99% 회복됐습니다. 30cm 깊이의 물속 바닥에 있는 흰 조개가 보일 정도로 호수물은 투명한 푸른빛으로 살아났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우럭, 돔, 동죽조개 등도 서식 중입니다. 80종에 가까운 철새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 호꼬니 등 멸종위기종 조류 10종도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COD 기준을 따진다면 2.2 ppm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시화호가 태어나기 이전의 물로 복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화호가 좋아지고 있고 시화호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복원이 진행되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에 걸쳐 있는 레마노, 제네바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했던 곳이거든요. 하수 종말 철강 같은 걸 만들어서 정화작용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레마노 호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또 그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나마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장의 폐수와 생활의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주민들이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염병, 공해병으로 아주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마호수나 키타큐슈의 그 도야마 강의 문제를 극복했던 것들은 정부의 힘이 좀 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의 과정도, 시화호의 복원에 진행하는 과정도 민간이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좀 차별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생명체가 되살아난 시화호에 거대한 거북이가 숨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북이를 닮아 거북섬으로 이름이 붙은 이곳. 시화호 매립으로 간척해 만든 인공섬으로 해양 레저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멀티테크노밸리의 거북섬은 이미 서핑 마니아들의 성지가 된 아시아 최초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 있고 차세대 해양 레저를 이끌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으로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최대 2.4m 높이까지 다양한 종류의 파도가 생성돼 개인의 실력에 맞는 파도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브는 국내 최대 깊이를 자랑하는 실내 다이버 풀인 파라다이브 35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 파라루프, 트리가트와 플랫 풋볼 스타디움까지 다양한 재미가 가득한 복합 레저 시설입니다. 1.3m부터 35m까지 5단계로 수심 구간이 나눠져 초보자든 전문가든 모두 안전하게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고 특히 수심 구간별로 특색 있는 조형물이 조성돼 멋진 다이빙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 발급도 가능하며 전문가와 함께 다이빙하는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인생 최고의 한 컷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흥시는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거북섬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선 요트 계류장까지 이어지는 300m 길이의 거북섬 경관 브릿지를 개방합니다. 탁 트인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시화호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화호가 새롭게 선물하는 자연의 쉼터. 복잡한 도심 속 한 걸음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뷰 같은 건 엄청 좋아요. 뷰가 좋다 보니까 카페도 웬만하면 다 이쁘고 점점 이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재밌고. 시화호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70km의 둘레길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 35km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를 탐방하는 코스, 에너지 탐방 코스, 환경 탐방 코스, 통합 코스 같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서울 경기 지역의 2천만 시민들이 여기 와서 우리 시화호의 스토리텔링, 즉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갔던 어떤 환경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지역은 서해안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몰이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은 일출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보는 일몰은 또 다른 멋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거북섬은 해양과 육상에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해양 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거북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 레저 아카데미 사업은 요트, 서핑, 조종 교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양 레저로 하는 데들은 꽤 많은데요. 교육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학생들 수업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인들, 시민들 체험 활동으로 해서 무료로 해서 체험하는 곳은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요트와 서핑 교실은 창의진로 체험학교와 연계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 관내 6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안전등은 엄격하시긴 했지만 재밌어서 잘 즐겼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제 또 여기 바다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물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탈 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주위에 파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수상 레저 활동을 쉽게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고 실제적으로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 뭐 궁궐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이런 수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잘 참여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다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나 이런 거에 많이 받아서 좀 악조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고요. 서해에서 저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조수간만의 차 영향을 거의 안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한 장소입니다. 야외에서 신나게 즐겼으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지난 5월 2,000평 규모로 개관한 본다빈치 뮤지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아트 상설 전시관인 이곳이 2024 경기 유니크 베뉴에 선정돼
시흥 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다빈치 뮤지엄은 미술 관광이란 차별화된 전시 공간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이뤄낸 시화호는 이제 환경오염 극복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보고로, 환경교육의 산실로, 친환경 해양레저 거점으로 거듭난 시화호는 생태, 기후변화, 친환경 개발 등 이 시대의 다양한 환경 의제를 품은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력을 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건물이 물대세 서식처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쪽이 지금 새들도 날아다니는데 저 끝에서 저기 끝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조그마한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저건 왜 만들어 놨어요? 뚝뚝 웬 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쉴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뚝을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 끝에 보시면 지금 새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곳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으로서도 상당히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화호의 역사를 배우고 시화호가 다시 되살아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조개류라든가 새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정말 살아있는 호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과거의 죽음의 호수에서 되살아났던 그 환경의 역사에 대해서 체감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시흥시는 시화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화호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화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향한 길잡이가 돼줄 것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터전,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는 시화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흥시는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달입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 계획 역시 2003년 10월에 고시돼 10월과 시화호는 인연이 많습니다. 시화호 개발과 발전을 위한 안산, 시흥, 화성 공동선언문도 2011년 10월에 발표됐습니다. 10월 10일에는 시화호를 떠올리고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시화호 탄생의 계기가 되었던 시화지구 개발계획, 즉 조력발전소 건설을 변경 고시한 달 10월을 근거로 10일은 환경복원의 상징으로서 시화호가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꼬박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처럼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 미래의 가치를 가득 담고 태어난 시화호를 상징하는 날로서 10월 10일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사진전, 학술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흥시민은 물론 전 국민,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가장 아름다운 시화호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기적을 만들어낸 생명의 호수, 시화호. 자연과 사람, 발전하는 산업과 밝은 미래가 비치는 시화호의 내일이 기대됩니다.